MBC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 인사가 드디어 선임이 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감을 거부한다고 나섰고, 그리고 또 이 건 관련해서 MBC 노조는 지금 장기 파업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의미가 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민원연 김원경 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것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노조 파업 사태, MBC, KBS. 근데 이제 돌파구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서 결국 사장을 진흥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여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쭉 여당 야당 셋.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사 2명이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파가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이 두 분이 왜 사퇴를 하는지 좀. 일단 이화여대 유희성 교수가요. 지난달 8일에 MBC 파업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모건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박문진 이사가 일신상 사유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KBS에서도 이런 분이 있는데요. 김경민 한양대 교수가 후황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사퇴를 표명했어요. 이분들이 언론에 밝힌 사퇴의 변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지금 말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굳이 말씀하실 때 사퇴 이유를 말해달라 하시는 건 뭔가 뒷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보수 정당에서는 이게 정권이 압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이것이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KBS 본부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른바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서 양 공영방송의 그 정권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이사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폐이사라는 비난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생업에 오히려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부담 때문에 물러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나 혹은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이 실제 MBC 노조가 가서 이분들을 사퇴하라고 직접 협박을 했다든가. 1인 시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협박이라고 1인 시위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사퇴했을 거면 진작에 사퇴했죠. 그렇죠. 시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본인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영광을 누릴 거라고 계속해서 일을 하겠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명이 이제 결혼이 생겼으니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 보궐이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나가니까 또 자신들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창의적이다, 너무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이없다를 넘어서서 빵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논리면 영원히 자기들이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문진 이사나 그리고 KBS 이사는요 법에 법에 여야가 이렇게 나눠 먹게 하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진법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뽑으라고 임명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KBS도 마찬가지로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가 나눠서 이제 추천을 해왔던 것이 관행이 됐을 뿐인데요. 오래된 관행이고 계속 이제 여야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해오긴 해왔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려면 이걸 따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데 마치 이거를 이렇게 관행이 이러니 좀 이렇게 좀 해줘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자신들이 맡겨놓은 어떤 것이냐 너무나 당당하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우기고 있는. 원래 6명은 내 거야. 내가 6명 했으니까 여야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또 내가 해야 해 이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자기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해온 그 이명박근혜 정부와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관행대로 그 보궐이사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반성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했어요.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서 추천에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사실 언론도 이게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한 사람이 나갔으니 또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는 건데 고 문제 하나만 보면 그럴듯한데요. 이 전체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천해야 되죠. 이 논리대로면 계속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영원히 본인들이 추천하는 논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야 공방으로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한쪽이 억지로 부리는 게 확실합니다. 이 사안은. 생떼입니다. 생떼.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MBC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새로 선임이 된 두 분은 또 어떤 분인지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지 민원연이 보기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일단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선임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진보적인 소장파 언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언론단체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영성 문제를 많이 토론회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분이 발제자나 토론자로 아주 많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공영성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그가 2012년에 MBC 시청자 평가원 였어요. 평가원은 옴부즈맨 이제 같은 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의견을 시청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자기가 부상당했다.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노조가 밀어서 다쳤다고. 네네. 근데 이 보도의 문제점 이걸 이제 MBC에서 보도했었는데 그 MBC 뉴스데스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코너인데. 네, 평가원의 방송을 이렇게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김 교수가 이때 당시에 그 불방된 방송 원고를 공개하면서 MBC의 뉴스 사유화를 비판했고요. 김재철 사장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사퇴를 했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사퇴하셨던 전력 있는 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순 선생님은요. 저희 민원연 정책위원이라는 것이 언론에 지금 많이 나가서 제가 마치 저희가 추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한겨레 신문의 주말판에 열림이라는 인터뷰를 연재하시는 분으로 더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언론학 박사고요. 전 올드 도미니언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하시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좀 인상적인 거는 이분이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MBC의 좋은 다큐멘터리의 작가로 일을 하셨습니다. 방송 관련 일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언론학 박사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 스타트업 와글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을 했어요. 저는 일단 이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박문진의 여성 이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저는. 그건 몰랐네요. 예. 여성 이사가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없어요. 9분 중에. 그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MBC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작가로 활동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작가는 비정규직으로 방송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이분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보적 언론학자라고 그리고 공공성에 대해서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이제 방문진의 구성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논의의 장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MB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동안 박문진 이사가 그렇게 6대3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상식적인 문제 제기가 안건 상정이 안 됐어요. 세 분의 소수 이사가 아무리 뭘 주장하고 비판해도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두 분이 들어와서 기존에 3명이 더해서 5명이 됐잖아요. 네, 5대4가 그러니까 됐죠. 이제 상정이 가능해지고 논의할 수 있어지죠.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스케줄 앞으로. 왜냐하면 스케줄은 뭐가 될까요? MBC에서 이제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도대체 언제 다시 하게 될까 이런 네. 궁금증이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있잖아요. 일단은요, 지금 고영주 이사장 불시민 안건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네. 이것이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하고 해명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해임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한 달은 절차에 걸릴 것 같아요. 그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되니까 네. 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일단 해임안이 상정되고 그다음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 일단 그게 한 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김장겸 사장 해임권을 또 같은 시간으로 상정하고 뭐 논의하고 해야 되죠. 또 한 달. 그리고 사장을 추천을 받고 그러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 뽑아야 한 달. 되고. 그런데 예. KBS, MBC 본부에서 이제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히 당겨졌다. 풀리기 시작했다.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까지 최소한 석 달은 걸린다는 거죠? 뭐 그건 아니지만 그건 뭐 압축하면 2달이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절차는 지키는 것이 당연히 당연하죠.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2달에 석 달.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MBC 노조에서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재건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다. 그건 뭐 노조에서 이렇게 하면 판단할 될것 얘기긴 같아요. 한데 네. 노조의 판단은 노조에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우선 절차적으로 밟아야 할 단계들에 반드시 소요되는 시간들이 2달 이상이다. 네. 2달 이상이다. 네. 그럼 2달 이상 여전히 못 보는 방송이 있는 거네요. MBC 본부장께 여쭤보십시오. 희망이 있을 겁니다. 예. 원래 그 사장의 선임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은 팬들이 많은데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사장 선임 절차는 원래 사장 추천위원회, 공영방송 네. 사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뭐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박문진 이사가 그 사장을 선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그냥 공모해서 자기들이 그냥 거의 이렇게 밀실로 그 면담해서 네. 자기들이 했죠. 내정해서 꽂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데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사장 추천은 사장은 국민의 손으로 뽑자. 네. 이런 이야기를 막 이용마 기자가 하시고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도 저희 민원연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장은 일단은 절차대로 빨리 MBC를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기존의 선임하는 절차대로.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영방송이 이렇게 그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도 국가 전체를 보면은 대단히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뭐 거예요. 노조원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시청자의 그 시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사실 네. 지금 보도할 게 너무 많은 시절인데 그렇죠. 덕분에 뉴스공장은 잘 나가고 있어요. 아유, 참. 그렇긴 한데 네. 그럼 3개월은 걸리겠군요. 최소한. 예. 대략. 더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년 2월이나 돼야. 왜냐하면 이런 절차가 밟아져야 노조 내부에서도 자, 이 정도면은 정상화로 가는 방향성은 잡혔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투표를 하거나 하겠죠. 네. 예, 이제는 접자거나. 그래서 저는 고영주 이사장이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 불신이남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 관련된 탄압이라든가 그리고 또그 대통령에 대한 뭐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네.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뭔가 빨리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 생각합니다. 네. 마치 그 박문진 이사 두 분이 갑자기 관두신 네, 것처럼. 네, 근데 네. 이제 그분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네, 흘렸죠 살짝. 예. 그랬다가 아니라고. 예. 본인은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해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네. 시간을 끌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면 지금 앞으로 소요될 시간은 3개월은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1월이나 가야. 그죠? 왜 자꾸 11월.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 파업은 빨리 좀 접을 수 있도록 어떻게 1월이나 가야. 해야 된다고요. 물론이죠. 그분들 네. 다 생업이기 때문에 네, 네. 월급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저희도 제대로 된 뉴스와 뭐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 그럼요. 보고 싶으니까 네. 빨리 끝났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 절차에 어떤 하자라도 있으면 또 물고 다시 네, 맞아요. 이야기가 커질 테니까 네. 어떤 하자도 없이
하려면 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 그렇다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민원연 입장에서도 지난 10년간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네. 이제야 돌파구가 마련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저는 감회가 진짜 새롭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가 진짜 저희가 늘 말하지만 KBS, MBC를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국민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민원연처럼 언론단체로서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을 내놔야 모든 방송사들이 그 표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했던 방송 제대로 반성해 주시고 그 이전에 10년 전에 방송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10년 이후에 지금에 맞는 새로운 방송의 포맷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좀 해줘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자신들이 맡겨놓은 어떤 것이냐 너무나 당당하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우기고 있는. 원래 6명은 내 거야. 뭐 이런 내가 6명 했으니까 여야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또 내가 해야 해 이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자기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해온 그 이명박근혜 정부와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관행대로 그 보궐이사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반성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네요.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서 추천에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사실 언론도 이게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한 사람이 나갔으니 또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는 건데 그 문제 하나만 보면 그럴듯한데. 이 그 정권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이사분들이.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적폐이사라는 비난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생업에 오히려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부담 때문에 물러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보수 정당이나 혹은 뭐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이 실제 MBC 노조가 가서 이분들을 사퇴하라고 직접 뭐 협박을 했다든가. 1인 시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협박이라고 1인 시위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사퇴했을 거면 진작에 사퇴했죠. 그렇죠. 시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본인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영광을 누릴 거라고 계속해서 일을 하겠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명이 이제 결혼이 생겼으니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 보궐이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 인사가 드디어 선임이 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감을 거부한다고 나섰고 그리고 또 이 건 관련해서 MBC 노조는 지금 장기 파업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의미가 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것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노조 파업 사태, MBC, KBS. 근데 이제 돌파구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서 결국 사장을 진흥위원회가 진흥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여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쭉 여당 야당 셋.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사 2명이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파가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이 두 분이 왜 사퇴를 했는지 좀. 일단 이화여대 유희성 교수가요. 지난달 8일에 MBC 파업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모건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박문진 이사가 일신상 사유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KBS에서도 이런 분이 있는데요. 김경민 한양대 교수가 후황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사퇴를 표명했어요. 이분들이 언론에 밝힌 사퇴의 변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지금 말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굳이 말씀하실 때 사퇴 이유를 말해달라
해달라 하시는 건 뭔가 뒷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보수 정당에서는 이게 정권이 압박해서 그런 그렇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이것이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 KBS 본부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네.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른바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서 양 공영방송에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나가니까 또 자신들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창의적이다, 너무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이없다를 넘어서서 빵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놈이면 영원히 자기들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문진 이사나 그리고 KBS 이사는요 법에 그러니까 법에 여야가 이렇게 나눠 먹게 하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진법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뽑으라고 임명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KBS도 마찬가지로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가 나눠서 이제 추천을 해왔던 것이 관행이 됐을 뿐인데요. 오래된 관행이고 계속 이제 여야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해오긴 해왔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려면 이걸 따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데 마치 이거를 이렇게 관행이 이러니 좀 이렇게